고대 그리스의 앨리스는 올림피아제전의 개최를 주도할 정도로 힘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역시 강한 도시국가 중 하나였던 아테네도 올림피아제전에 관심이 많았기에 두 폴리스는 올림피아를 두고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였죠.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가 도시의 위험을 크게 떨치기 위해 파르테논 신전에 그들의 주신 아테나의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러자 경쟁심을 느낀 앨리스는 아테나 신상을 제작한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 페이디아스를 찾아갔죠. 제우스를 주신으로 모시고 있던 앨리스는 페이디아스에게 제우스 신전에 배치할 거대한 신상의 제작을 의뢰합니다. 그 후 8년여의 고된 작업 끝에 기원전 470년 거대하고 웅장한 제우스 신상이 세워집니다. 옥좌에 앉아있는 제우스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 신상의 높이는 무려 12m로 신전의 천장에 거의 닿아 있었다고 하죠. 목재골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 신상의 겉표면은 상아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앉아있던 의자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각종 보석과 흑단 등이 박혀 있었죠. 머리에는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왕관을 쓰고 있었고 어깨에는 꽃과 동물이 새겨진 황금 망토가 걸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손으로는 금과 상아로 조그맣게 만든 승리의 여신 니케의 조각상을 떠받치고 있고 왼손으로는 황금을 박아 장식한 지팡이를 쥐고 있었죠. 당대 모든 조각상을 통틀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그야말로 신들의 왕 제우스의 위엄에 부족함이 없는 신상이었습니다. 이 신상 앞에는 바닥에 검은색 타일을 깐 연못이 있었고 연못에는 올리브유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올리브유 연못이 신상의 모습을 반사시켜서 제우스 신상의 크기가 더욱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죠. 또한 제우스 신상의 주재료인 상아를 관리하기 위해 신관들은 주기적으로 연못에 있는 올리브유를 신상에 발랐다고 합니다. 이 제우스 조각상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이었기에 이를 칭송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죠. 그리스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아리에는 이 신상을 잠깐 보기만 해도 모든 세속적인 갈등이 사라진다고 표현했으며 철학자 필로는 제우스상을 실제로 보면 누구라도 그 위험에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신상의 모습이 어찌나 웅장하고 장엄하던지 당대 사람들은 제작자인 페이디아스가 올림포스를 직접 올라가 제우스를 아련했기에 이렇게 위대한 신상을 만들 수 있었다고 떠들곤 했죠. 기록에 따르면 8년의 제작 기간 후 페이디아스가 신상의 제작을 거의 마칠 때쯤 이 조각상이 제우스 신의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 곧바로 하늘에서 거대한 낙뢰가 지상으로 내리꽂혔다고 하죠. 제우스 신상은 올림픽이 열리는 올림피아에 위치했으며 최고의 신이라는 존엄이 있었기에 올림픽 경기 첫날 모든 참가자들은 제우스상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선수들과 코치들은 제물로 바쳐진 돼지 앞에서 공정하게 게임에 임할 것을, 심판들은 공평한 판정을 할 것을 맹세했으며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시 번개의 신 제우스가 벼락을 내린다고 믿었죠. 폭군으로 유명했던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신상의 머리를 잘라내 자신의 머리를 그 위에 올려놓고 싶어하는 이상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당대 가장 명성 높았던 제우스 신상의 군침을 흘리며 어떻게 머리를 잘라낼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칼리굴라가 제우스 신상의 머리를 노리던 즈음에 암살되어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칼리굴라가 암살당하기 전 제우스 신상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주위의 건물들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제우스가 칼리굴라를 벌하기 전 세상에 보여준 암시라는 말이 돌았다고 하죠. 이후 세월이 흘러 393년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올림픽 경기를 금지시키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여 모든 신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도 우상 숭배 금지 정책에 의해 폐쇄되었고 신상은 394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위치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 475년에 화재가 일어나 주재료가 나무였던 제우스 신상은 불에 타 소실되고 말죠. 거대한 제우스 신상은 이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그저 미스터리한 전설로 남을 뻔했지만 1950년대에 제우스 신전터에서 페이디아스의 작업장 유적이 발견되면서 실존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작업장에서는 나는 페이디아스의 것이다 라고 적혀있는 컵도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자 수렵, 궁술, 순결의 신으로 숲과 호수, 처녀들의 수호신입니다.
소아시아의 에페소스, 오늘날의 터키 셀추크 부근에는 이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죠.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지어졌던 이 신전을 두고 헬레니즘 시대의 시인이자 학자였던 칼리마코스는 신전이 오래전 아마존족들에 의해 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세기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아르테미스 신전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죠. 그로부터 1세기가 흐른 기원전 550년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재건되는데 소아시아의 한 지방에 위치해 있던 리디아의 마지막 왕 크리오소스의 명령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홍수 때문에 폐허가 된 이전 아르테미스 신전터에 그대로 재건축이 시작되었으며 크레타 출신의 케르시프론과 그의 아들 메타게네스가 작업을 맡았죠. 10년의 대장전 끝에 현재의 축구장과 비슷한 규모로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지어집니다. 이 신전은 크기도 컸지만 기반도 상당히 높은 곳에 건설되어서 에게의 10km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나 기원전 356년 7월 21일 헤로스트라투스라는 자의 방화로 신전은 두 번째로 파괴되고 맙니다. 방화의 이유는 악한 짓을 저질러서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남길 목적이었다고 하죠. 에페소스에서는 그를 처형하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역시 금지시켰지만 결국 헤로스트라투스라는 악명은 실제로 역사서에 남겨져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신전의 재건을 계획하였고 대왕 사후인 기원전 323년에 착공됩니다. 세 번째 아르테미스 신전의 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신전보다 더욱더 웅장하게 지어져 길이 127m에 너비 64m, 높이 30m에 127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목록을 작성한 시돈의 안티파트로스는 세계에서 불가사의로 유명한 바빌론의 공중정원, 제우스 신상, 피라미드, 거대한 마우솔로스 묘 등등을 직접 봤으나 구름 위에 치솟은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았을 때 지금껏 봤던 모든 불가사의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찬탄했습니다. 덧붙여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를 제외하고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으뜸일 것이라며 그 경이로움을 표현했죠. 세 번째로 지어진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600여 년 동안 그 모습이 건재했기 때문에 에페소스의 초기 기독교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에페소스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를 금하는 설교를 하자 아르테미스 신상을 모형으로 팔아 돈을 벌던 데메드리오가 분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데메드리오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설교를 해서 자신을 비롯한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사람들이 위대한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르테미스를 찬양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배척하는 집회가 벌어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뿐 아니라 같이 선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태로웠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또한 2세기에 쓰여진 요한행전에는 사도 요한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제단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신전의 반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에페소스 사람들은 즉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죠. 이후 그리스도교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시국에도 어찌어찌 존속했던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 타종교 신전을 없애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결국에는 폐쇄되어 파괴되고 맙니다.